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랑샤 교수의 책,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부분, 바로 노동시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볼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경제가 특별한 위기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좋죠? 왜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단순한 수요 공급 모델로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노동 공급 곡선이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창문이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현실적이고 더 많은 걸 보여주는 새로운 창문, 바로 임금 설정, 가격 설정 모델이라는 창문으로 노동시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바로 노동자들의 목소리, 임금 설정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협상력이에요. 노동자의 힘이죠. 자, 이 임금 설정 관계를 좀 더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실업률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질수록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실질 임금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죠? 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면 노동자들이 이 월급으로 일 안 해요 라고 말할 힘이 세지니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가로축은 고용된 사람의 수, N, 세로축은 실질임금, WP예요. 저기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WS 곡선 보이시죠? 왜 저런 모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이 늘어난다. 즉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선 사람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선 어때요? 이 회사 아니어도 갈 데 많은데 하면서 배짱이 생기죠. 바로 이게 협상력입니다. 힘이 세지니까 월급 더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늘수록 요구 임금도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시장은 노동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기업,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업들은 과연 얼마의 임금을 줄 생각이 있을까요? 가격 설정 관계라는 건 말이죠. 바로 기업이 물건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해요. 보통 기업들은 원가에다가 자기들 이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붙여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는 이 정도 월급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역구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수식을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WBP는 실질 임금, 즉 노동자의 몫이고요. M은 마크업, 즉 기업의 이윤 몫이에요. 분모에 1 플러스 M이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업이 이윤 M을 더 많이 챙겨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값, 즉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임금 WBP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업과 노동자가 파이를 나눠 갖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이번엔 이 평평한 수평선, PS 곡선을 한번 보세요. 어라? 이건 왜 수평일까요? 아까 그 수식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기업이 지급하려는 실질 임금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맞아요. 마크업 M이에요. 이 마크업은 기업의 이윤 정책이지 직원을 1명 뽑든 10명 뽑든 상관없이 일단 정해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 수준 N이 변해도 기업이 주려는 임금 수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두 조각의 퍼즐이 다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외치는 목소리 WS와 기업이 이 이상은 못 주겠다고 정해놓은 선 PS. 이 둘이 딱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이 모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 전체를 한번 보시죠. 위로 올라가는 WS 곡선과 수평인 PS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지점, A점. 여기가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과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서로 합의가 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고용의 양을 우리는 자연 고용량, N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래프 맨 오른쪽에 L이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게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 즉 전체 노동인구를 뜻해요. 자, 보세요. 균형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 NN은 이만큼인데 일하고 싶어하는 전체 인구 L은 저만큼이나 있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갭, NN과 L 사이의 이 간격, 이게 바로 실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실업이 아니에요. 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이라서 우리는 이걸 자연 실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업자들은 난 일하기 싫어 하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기꺼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 바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요, 이런 비자발적 실업이 경제가 아파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냥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하면 편한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배우나요?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왜 이 모델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분석 토구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WSPS 모델이 왜 더 좋으냐? 첫째, 이 모델은 노동조합의 힘이나 최저임금제 같은 현실의 복잡한 요소들을 협상력이라는 개념으로 녹여낼 수 있어요. 둘째, 아까 계속 얘기했죠? 왜 일하고 싶은데도 실업자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셋째, 이걸 알면 정부가 실업 대책을 세울 때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업이 그냥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 이윤을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어느덧 오늘 강의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이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볼까요? 첫째,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여주는 임금 설정 관계 WS 곡선이 있었고요. 둘째, 기업의 이윤 계산을 보여주는 가격 설정 관계 PS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경제의 자연 실업률이 결정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이 구조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실업은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렇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자연 실업률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확 트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